제 영상에 보면 가끔씩 댓글로 중고차 링크를 걸고 이 차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저는 중고차 전문가는 아니고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선은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질문을 보면 굉장히 이제 성의 있는 질문이 있고요. 성의가 좀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티가 바로 딱 나는데요.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중고차 영상에 들어와서 링크 하나 딱 던져놓고 이 차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경우는 약간 좀 위장을 합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니까, 중고차 영상 많이 봤는데 내가 되게 많이 노력해 봤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링크를 딱 걸어놓고 가시는데, 그 링크를 딱 보면 또 사실 금방 압니다. 이분이 영상을 좀 몇 개라도 보고 고민을 하고 차량을 좀 골라놓고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지, 별로 노력 없이 그냥 링크 걸어놓고 질문하시는 건지, 그게 일단 티가 나고요. 근데 가끔씩은 굉장히 이제 성의 있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다 보고 그 선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사면 안 되는 차, 소거해야 되는 차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차량을 고르고, 그 외에 소소한 디테일을 갖고 제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고품격 추론을 하는데, 그런 추론에 대해서도 본인이 나름대로 좀 해보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차량을 골랐는데 이 차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감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진짜 영상 되게 많이 보신 분이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정말 차량을 딱 골라왔구나. 그런 경우는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박을 받는데, 이런 상황에도 저는 사실은 제가 확답을 드리진 않는 게 좀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친구 간에 돈 거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이 친구 간에 돈 거래를 할 수도 있죠. 뭐 다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깨지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 친구라는 관계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구독자와 유튜버 간에 어떤 중고차를 골라준다는 이런 관계가 대부분은 잘 될 수 있고, 대부분 잘 되면 많은 좋은 케이스와 관계가 생기지만, 이게 한두 케이스가 꼭 실패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이 선별은 확률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대전제로 있는데, 그 리스크를 안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구독자와 저와의 관계는 마치 친구 사이에 돈 껐다가 돈 떼먹은 거랑 똑같은 관계가 됩니다. 저한테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갈 테니까 확인만 해달라고, 나중에 잘못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차량을 살 때 하는 표현이고, 막상 진짜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 관계가 좋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와의 저의 관계를 저도 좀 더 좋게, 더 가깝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 관계가 보다 롱런하기 위해서는 제가 특정 차량을 골라주는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질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자, 약간 얘기가 샜는데, 아까 그 성의 있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진짜 이렇게 차량을 고르고 이렇게 추론해서 이렇게 소거를 했고 이 차 사도 되나요? 하면서 링크를 딱 가져왔는데, 딱 보는 순간 정말 이분이 진짜 내가 딱 고르고 싶은 그런 차를 골랐구나 싶은 링크를 딱 갖고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어떻게 답변하나 하면, 이 차 사도 됩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고요, 이 차 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지도 않고요, 보통 어떻게 답변하나 하면, 이렇게 생각하신 그 추론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이런 차라면 저도 살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가, 저도 100% 알 수 없어요. 저도 다 확률 싸움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스크린에 의해서 확률 싸움하고 걸르고, 그 다음은 저도 그냥 고인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리스크는. 그래도 우리가 중고차에서는 그 리스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를 쓰고 갑니다. 그 리스크가 크다면 가치가 없겠죠, 중고차도. 하지만 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통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리스크를 낮춘다면 이제 해볼 만한 리스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피할 수 없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차 문제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고르는 차가 이런 차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죠.
저도 그 차를 샀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고치면 되는 거고,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들지만 우리는 개꿀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이미 다 감수하고 있어요. 우리의 확률 싸움을 하면서 기대값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쭉 정주행하고 큰 그림을 딱 이해하신 분들은, 정말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사실은 거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쭉 영상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딱 이해하고 이렇게 ATP 쓰면서 차량 딱 고른 다음에 그냥 가서 차량 매입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잘 타고 댓글에다 달아요. 덕분에 개꿀 가격에 좋은 차 잘 구입해서 잘 타고 있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 영상을 사실 잘 이해하시면,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은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별하는 방법들, 그 선별하는 그 필터, 스크린하는 방법에 의해서 차량을 선별하고,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들을 잘 소거하고 룰아웃하고, 그러고 나서 차량을 이제 골라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면 돼요. 그 다음부터의 확률 싸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그러니까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죠. 기계적으로 딱딱딱 고르고 스크린하고 선별하고 그 다음에 소거하고 룰아웃하고 그 다음에 출원 몇 개 해서 차량 몇 개 딱 골라놓고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엔. 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이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 이 건물이 무너져서 제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고 있진 않죠. 뭐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헬멧을 쓰고 영상을 찍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확률 싸움, 어느 정도의 리스크,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다면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당신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골라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한번 컨펌 받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는 하지만 보통 그렇게 잘 고민해서 고르면 그 차를 용기를 갖고 사시면 됩니다. 용기를 갖고 사시면 되고요. 그 정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충분히 노력한 거고요. 그 정도로 생활하면 대략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리 큰 문제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